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로 유학원입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캐나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컬리지 편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편입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으로 대학이 결정되지만 캐나다는 편입을 통해서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고등학교 성적이 나쁘거나 아직 영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캐나다 명문대에 바로 진학하기보다는 이 컬리지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매년 많은 학생들을 캐나다 UBC, SFU, 맥길과 같은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는 알렉산더 컬리지의 담당자를 모셔서 전체적인 내용과 학생들의 후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어, 담당자님 혹시 인사 부탁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 웹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웹 세미나는 현지에서 학생들도 관리하고 있는 아네스님께서 PPT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나 Q&A랑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컬리지, 밴쿠버에 위치한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마케팅 부서와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부서의 팀장 NS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제 화면을 공유하고 P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PPT가 다 보이실까요? 네,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는 많은 분들을 그 캐나다 명문대로 진학을 시켜드리고 편입시켜드리고 있는 학교이긴 한데요. 그렇게 더 많이 조금 더 한국 측에서 알려져 있기도 해요. 네이버에만 찾으셔도 아마 저희 학교의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종로 유학원에 찾으시면 자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저희 웹 세미나 끝나고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 지금 주셔도 좋고요. 또 종로 유학원분들께 연락하셔서 꼭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학교가 위치한 캐나다라는 나라와 밴쿠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자세하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적으로는 굉장히 커요. 한국에 비해서 거의 비교적으로 한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즈의 나라인데요.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는데 그거에 비해 한국의 인구 5천만 인구에 비해서 3,700만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던가 깨끗한 자연 환경 뭐 많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것, 특히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기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 심지어 유학생분들까지 일을 못 하시는 경우 나라에서 매달 뭐 학생분들에게는 뭐 120만 원에 해당하는 또는 저희처럼 살고 있는 이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들에게는 매달 2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복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항상 좀 걱정을 좀 덜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살기 좋고 복지가 좋은 나라에 가장 중요한 거 아직 이민이 열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 왜 한국 분들 중에서 이민을 생각하실 경우 뭐 미국이라던가 호주, 네덜란드도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나라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 현재 이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훨씬 더 인종차별도 저희 캐나다가 적고요.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민의 길이 열려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때문에 그런지
이민을 할 수 있는 그 해당 점수가 있는데 CEC라는 이민이 있는데 그 점수까지 굉장히 낮춰서 거의 대부분 지원자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컬리지가 위치한 캐나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라는 도시는 또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연 환경을 생각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미지에 나오는 그런 뭐 아름다운 산이라던가 로키 산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서부 쪽에 위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오로지 밴쿠버 도시밖에 없어요. 약간 토론토도 제가 토론토에서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토론토도 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좀 덥고 또 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연 그런 환경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밴쿠버 도시만은 굉장히 멋있는 산과 바다, 호수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이 BC Transfer System 교육 그 제도가 캐나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각각의 주가 교육을 다 따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교육 제도가 굉장히 다른데 이 편입학 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설립된 주는 BC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훌륭한 교육 제도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밴쿠버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영상도 하나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고 또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thinking of emigrating to Canada, or more specifically Vancouver, then you're thinking along the right lines if you're looking for a sophisticated city, a place where culture is valued, and where the quality of life is about as high as it gets. Welcome to Vancouver. Ranking third in the 2019 Best Country in the World report, Canada has a lot to offer, not only in its landscapes, clean cities, and friendly people, but also in terms of safety, work satisfaction, and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If you worry about moving to Canada because of the cold winters, then think again. Vancouver is often stated as being the place with the best climate in the country, and for good reason. It's beautifully mild in Vancouver, with heavy snowfalls rare during the winter. This is due to the city being so close to the ocean. But it's not at all difficult to get to the snow if you really want to, as the mountains and ski slopes are close by. During the spring, the city's famous cherry blossoms come into bloom, and the streets are a wonderful sight. If you ever need a break from studies or work, Vancouver caters to several exciting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 Enjoy a scenic bike ride along our seawall, cheer over a roaring crowd during one of our sporting events, or treat yourself to some of our locally sourced and fresh seafood. As a coastal city with an active seaport, Vancouver is home to many ethnicities and is a haven to many cultures. You'll be able to experience everything from Lunar New Year events, the Indian celebration of Diwali, and the European summer solstice. Mee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s as easy as visiting a local event, so you'll always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any language skills. You can also enjoy the ease of access with our transit system, which connects you to all major cities in the Lower Mainland. Visiting the mountains is only a 15-minute transit ride from our main downtown area. If you're looking to start a new life abroad, visit Vancouver and see for yourself why we're considered one of the best cities in the world to live in.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프레젠테이션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많은 분들이 밴쿠버에 다시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캐나다와 밴쿠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이 편입학 프로그램, University Transfer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 학교 자체에도 2년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졸업하시고 3년 동안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PGWP라고 해서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신청하실 수 있는
2년제 프로그램인 Associate Degree 프로그램 준학사 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저희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영어가 좀 준비 안 되신 분들 또는 영어를 좀 준비하면서 대학교 본과 과정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대학부설 영어 과정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점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메인 토픽인 University Transfer Program 편입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알렉산더 컬리지를 통해서 또는 이 편입학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나다 BC주 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다 진학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UBC라던가 뭐 SFU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 쪽에 위치한 UWIC이라던가 왜 다수 굉장히 많은 대학으로 전혀 문제없이 편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동부 쪽에 대한 편입의 정보는 이따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편입학이라는 제도 자체는 캐나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C주 서부에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보장이 되는 대학부터 먼저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BC주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거의 다 문제없이 편입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들, 그럼 아무 전공이나 되려나 무슨 전공이 될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년제 대학에서 오퍼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공들은 크게 문제없이 가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편입하고 계시는 학과들은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라던가 컴퓨터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경제학, 엔지니어링, 심리학, 국제교류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 그 외에도 뭐 범죄심리학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전공으로 편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원하시는 학교와 전공이 있으시면 그냥 그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편입이 진행되는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와 전공은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간단하게 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일은 제가 점점점 이 프레젠테이션이 지나가면서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릴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4년제 대학을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가 학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120학점이세요. 과목 수로 얘기했을 때는 40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한 과목에 30학점이라고, 3학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셔서 10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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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과목 이렇게 대략 40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컬리지에서 24학점, 8과목에 해당하시는 과목을 이수를 하시게 되시면 그 순간부터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48학점에서 60학점, 16과목에서 맥시멈 최대 20과목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반까지만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20과목, 60학점까지 이수를 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해당하는 학교와 과마다 얼만큼 몇 크레딧이 필요하고 무슨 과목이 필요한지 해당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여기 링크, 그 자료를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먼저 보여드리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파일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대학과 학과들을 좀 가장 많이 나열을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UBC 경영을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UBC 사우더 스쿨 비즈니스 이 경영학교의 페이지를 누르시면 바로 2학년으로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과목이 호환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가이드가 나오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학년으로 갈 때는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보기 쉽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까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 웹세미나 끝나고 또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종로유학원 측에 연락 주시면 이런 자료도 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드렸고요. 조만간 이것도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또 따로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욱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저희 PPT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학점 이상, 8과목 이상 이수를 하시게 되면 대학교 2학년으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16과목에서 20과목, 48학점에서 60학점을 이수하시면 3학년으로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모든 학과가 내가 3학년으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무조건 2학년으로 가셔야 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과목은 2학년 또는 3학년까지도 편입이 되는 과목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세심하게 한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제가 올해로 10년째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정말 수백 명의 학생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다 같은 이유에 대부분 다 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편입학 그 과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죄송해요. 알렉산더 컬리지를 선택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는 편입을 왜 하느냐. 첫 번째,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바로 대학으로 진학을 못 하시는 경우 저희 편입학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진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영어 조건을 너무 채우기가 어려워서 왜 아무리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토플이나 아이엘츠 같은 점수의 경우에는 그 날의 운도 굉장히 좌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테스트라는 결과를 좀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럴 때 역시 저희 학교 편입학 이 과정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유학생으로서 4년제 특히 명문대라면 학비가 정말 너무 비싸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1학년 내지 2학년까지 이수를 하시고 편입을 하신다면 특히 저희 학교의 학비가 그 어떠한 학교보다 굉장히 영어로는 어포러블 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학비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비 또한 절감을 하시고 편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 비교 차트도 좀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좀 이따 곧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성적이 나쁜데 명문대를 갈 수 있지? 가능합니다. 캐나다 BC주는 정말 동부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 일단 BC주는 더욱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의 정보는 저희 학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UBC 웹사이트에서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이 같은 내용의 정보는 대부분의 BC주에 있는 대학들은 동일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줄 이렇게 체크해드린 부분 보시게 되시면 24학점에서 30학점, 아까 말씀드렸던 8과목에서 10과목 이상 크레딧을 가지고 편입을 하시는 학생분들께는 더 이상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어드미션 때 그 이발리에이트 할 때 그 편입을 이제 채점을 할 때 컬리지에서 이수하신 평점 GPA로만 calculate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위에 라인 보시면 7 to 23 credit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7학점에서 23학점까지 한마디로 8과목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컬리지 GPA랑 고등학교 성적이 같이 반영이 되는데 딱 8과목을 이수하신 그 순간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컬리지 GPA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점수가 정말 낮았던 아니면 검정고시를 나오셨던 고등학교 때 약간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나쁘셔더라도 전혀 걱정하시지 않고 저희 컬리지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잘하시면 얼마든지 캐나다 명문대로 편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 검정고시 학생분들도 고등학교 굉장히 점수가 낮았던 학생분들도 모두 편입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이제 편입을 결정할지 또는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캐나다에서 밟아서 성인으로서 고등학교 과정을 밟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고등학교에 그 대학 입시에 필요한 그 과정만 다시 이수를 해서 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동부 쪽으로 바로 가서 시작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서부로 오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무세요. 거의 다 저희처럼 이제 편입학 과정을 선택해서 진학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신데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했어요. 내가 전체 A+를 받았어요. 그래도 대학에 입시를 넣을 때, 입시 원서를 넣을 때는 대학에서는 이거는
고등학교 레벨의 영어 점수를 딴 거기 때문에 아무리 A 플러스 10학년 영어 점수가 A 플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토플이나 IELTS 점수는 꼭 다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3년 내지는 4년 동안 연이어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고등학교 과정 점수로는 무조건 토플, IELTS 점수가 다시 요구된다라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하지만 컬리지에서 대학교 1학년 영어 과정을 이수를 하신 다음에 대학으로 편입을 하실 경우에는 그들과 동일한 과목, 1학년 영어 과목을 이미 이수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영어 조건에 대한 그 의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바로 저희 학교에 그냥 이수하신 과목을 가지고 영어 조건 채우시고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목으로 이수할 때와 이 하루에 보는 시험일 때의 장단점은 영어라는 과정은 한 세메스터, 한 학기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퀴즈, 하나의 테스트를 망쳤다고 해서 점수가 확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어텐던스라는 것도 있고 파티시페이션도 있고 또 많은 숙제와 시험 그리고 파이널 이그제, 미드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합쳐져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생분이 공부하시고 영어 점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걸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대학 과정의 공부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굉장히 달라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UBC의 경우에는 그 컬리지에서 두 개의 영어 과목 6 크레딧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학점. 두 과목을 이수하시면 더 이상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SFU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 한 과목만 저희 학교에서 이수하셔도 역시 영어 조건을 풀리 충족하시고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IELTS 토플 점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학비 절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차트 준비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차트 보시면 1년의 학비가 크게는 50%에서 뭐 작게는 30%까지의 약간 학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워낙에 UBC 경영을 정말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예를 많이 들기는 하는데 UBC 그 1학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할게요. 유학생인 신분인 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1년에 내셔야 되신 학비의 비용이 5만 1,000불이 넘어요. 그러면 약간 한국 돈으로 대략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UBC에서 이수해야 될 그 같은 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먼저 이수하시고 편입을 하신다면 그 과목들은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과목 10과목을 들을 때 만약에 UBC에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학비가 요구됐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17,400불로 10과목을 이수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한 1,7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학비로 충분히 같은 과목을 다 이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학년으로 가신 학생과 또 3학년으로 가신 학생하고 또 비교하면 정말 크게는 제가 그때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학비를 절감하고 1학년부터 4학년 UBC에서 공부한 학생과 편입을 해서 1학년, 2학년을 저희 학교에서 하시고 3학년, 4학년을 UBC에서 졸업하신 학생분들하고 학비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유학생분들에게는 또 한 푼 한 푼 또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절약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편입을 하시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밟아서 가시게 되신다면 그 전에 또 들어가는 학비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또 생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편입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 전략, 학비 전략, 이 두 가지도 굉장히 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알렉산더 콜리지에서 제대로 학생들이 가고 있을까? 얼마나 가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가 연도가 2017년도, 18년도라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조금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건지 대학들이 이게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UBC라던가 SFU에서 저희한테 이 데이터를 줘요. 그럼 그거에 베이스를 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이 차트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야만 정확하게 이번에 몇 명이 지원을 했고 몇 명이 붙었구나, 몇 퍼센트 학생이 갔구나를 아는데 최근 지금 19년도, 20년도 동안은 저희가 받은 데이터가 없어서 대신에 제가 최근에 붙은 학생분들 어드미션 레터로 곧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2017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신 전체 학생 수에서 71%에 해당하는 학생분이 186명의 지원 학생이 있으셨다면 132명의 학생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71%의 학생분들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UBC로 편입을 하셨고요. 심지어 가장 어렵다는 UBC 경영, 이 경영학 프로는 이 2017년도에는 조금 특히나 저희에게 좀 기쁜 한 해였는데요. 지원한 전원이 모두 합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 모든 학생들이 편입에 성공하신 사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문학부 쪽으로, 인문학부에는 예를 들어 심리학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학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학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많은 학과가 있는데 이 인문학부로는 무려 83%의 학생분들이 편입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입률을 자랑하는 저희 컬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밴쿠버에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컬리지, 많다라기보다 몇 개인데 그래도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컬리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학교가 유학생을 가장 많이 UBC로 보내는 1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데이터 받아봤을 때 그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역시나 많은 학생분들이 108명에 해당하는 학생분들이 편입에 성공을 하셨고 이어서 제가 이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2020년도 사례까지 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학생분의 경우에는 저랑 또 굉장히 친한 학생분이시기는 한데 영어 레벨이 굉장히 낮게 시작했어요. 거의 ESL 레벨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한국에서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셨던 학생분이신데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18과목에 해당하는 대학교 과목을 이수하신 다음에 3학년으로 UBC, SFU, 그다음에 U of T, 토론토 대학까지 이 세 개의 대학의 경제학과로 지원하신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모든 학교, 세 학교에 다 합격을 하셨고요. 심지어 UBC에서는 장학금 6,000불까지 받고 지금 편입을 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정고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등학교 점수 안 좋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편입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분께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간 학생분 케이스여서 이 학생분께서는 현재 지금 UBC 졸업하고 나서 베스트바이라고 여기 굉장히 큰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의 인벤토리 좀 부서 담당하고 있는 그쪽에 지금 취직까지 하셔서 영주권도 신청하시고 잘 지내고 계신 학생분이시고요. 두 번째 종로 유학원에서 오신 학생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분 케이스에는 저희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18과목을 이수하시고 SF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프랙티컬하게 실무적인 것도 많이 가르쳐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유난히 SF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유명해요. 컴퓨터학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3학년으로 편입 성공하신 사례이고요. 장학금까지 역시 3,500불 장학금까지 받고 편입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사실 지난해가 코로나가 시작해서 모두가 힘들어진 한 해였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한국 학생분들의 합격 소식이 들려왔을 때 좀 더 저는 이제 좀 더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도 전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이번에도 편입에 성공을 하셨고요. 제가 많은 학생분들의 해당 케이스를 여기에 조금 적어 드렸는데 이거를 보시는 것보다 제가 한번 또 잠깐 자료 준비해드린 자료 여기 링크를 걸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합격 사례 레터를 좀 통해서 정말 어느 학교 어느 학과로 편입을 했는지 2020년도에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살짝 공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커머스 경영으로 역시 합격하신 사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UBC 사이언스로 합격하신 사례 또 보실 수 있으시고요. 라스트네임 보시죠. 킴. 다 한국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인문학, UBC 인문학으로도 편입을 하셨었고요.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산림학과라고 하죠. 포레스트리 쪽으로 UBC로 또 역시 편입하신 학생분, 한국 학생분이시고요. 또 그 외에 많은 학생분들, UBC로 가신 학생분들 레터 역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SFU,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어플라이 사이언스, 아마 이 학생분 컴퓨터 사이언스로 붙은 학생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컴퓨터 사이언스로 붙은 학생분의 사례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또 아트, 인문학 쪽으로 SFU로 또 붙은 사례,
또 역시 커뮤니케이션, 약간 신방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SFU만의 굉장히 독특한 학과예요. 제가 좀 유난히 좋아하는 학과인데 커뮤니케이션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굉장히 약간 트렌디한 학생분들이 좀 많이 찾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은 이런 미디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여기로도 가신 학생분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다른 이제 학과들도 역시 렉터들 나와 있고 토론토대 아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동부 쪽으로 도대체 편입이 어떤 식으로 되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릴 건데 토론토 대학으로도 2020년도 저희 학교 통해서 편입하신 학생 사례 역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UB까지 제가 이렇게 모아서 정말 저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정말 많이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보여드리면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 이런 좋은 합격 레터 다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나중에 혹시 공부하시고 싶으시고 편입하시고 싶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합격 사례를 막 설명드리고 저 혼자 신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또 역시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 직접 저희 학교를 통해서 느꼈던 분들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Sung Kwan. Hi, my name is Brian. So my name is Gayoung Lee. My name is Leo. I'm Haley, I'm from Korea, and I started Alexander College 2017 fall semester. In my third year marketing at UBC. This is my second time visiting Vancouver. I was in Alexander College for 2 years, and I just transferred to UBC Sauer School of Business. I now transfer to UBC Science. I'm taking a lot of marketing courses and other elective courses at UBC to become a better marketing candidate in my future. I wanted to make my own business, like as my father did. So there was a motivation. So I wanted to take the commerce programs in Alexander College and UBC. I have desire to become an advertising marketer, like advertising manager. So that's why I studied abroad in Canada as well. Eventually, I want to come up to study in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in Vancouver if it's possible. After turning into third year, I found that I really need to have some experiences as an internship or part-time jobs. And I used my experiences at AC. The most important thing I learned in here is how to manage people, relationships. And I can learn, okay, this is how to treat different culture. Steps in Alexander College were welcoming me, and it was really comfortable to stay in Alexander College. It's really great place because all the people are really kind, and the education circumstance is really great. They will definitely be more kind and more seeking out to help you, even though you're in difficult situation that they can help. They always provide new, really good events or stuff that and it is really helpful for our students. I confidently said I have leadership skills because I was a VP of Alexander College Student Association, and so I really wanted to say to Alexander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and activities in Alexander College because it can be really good experiences for their resume, not only for transfer to UBC or SFU. 네, 저희 학교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생분들 제가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비디오의 꼭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과목들 어떤 걸 이수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아셨고, 뭐 8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2학년으로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왜 BC주만 이게 가능한 거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편입학 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BC주의 가장 큰 장점, BC주만이 가지고 있는 이 편입학 제도, 이거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웹사이트 bctransferguide.ca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입과 입학을 담당하는 BC주 그 교육기관 그리고 BC주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학교나 과목 리스트들은 모든 학교와 대학들, 여기 나오는 모든 학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약간 교과서 또는 뭐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정보는 그 누구도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뭐 어떤 학과를 가게, 제가 뭐 좀 설명하기 쉬운 경영학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영학으로 UBC를 가시던 SFU를 가시던 다른 어떠한 학교를 가시던 경제라는 과목을 가져가셔야 돼요. UBC의 경우에는 이컨 101이라는 과목과 이컨 102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1학년 때 있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SFU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심지어 코드까지 똑같아요. 이컨 103, 105. 그러면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도대체 어떤 이컨 경제 과목을 들었을 때 UBC SF에 무슨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ctransferguide.ca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교 선택하시고 과목 선택하셔서 대학 리스트까지 다 뽑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클릭하셔서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 과목처럼 이컨 103라는 알렉산더 컬리지의 과목은 SFU 이컨 103, UBC 이컨 101으로 트랜스퍼 된다, 크레딧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에 나오는, 이 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는 어떤 학교도 우리는 못 받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모두가 다 어그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주 그 교육부와 정부에서 다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내 크레딧 인정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시간을 괜히 허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는 이콘 과목 하나만 나와 있지만 저희 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다 이렇게 4년제 대학으로 호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전공에 따라서 과목을 바로 짝짝짝 뽑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설명드릴 때 이 BC 트랜스퍼 가이드를 저희도 사용하면서 보여드려요.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드리시면 한두 학기 공부하시다 보면 학생분 스스로 거의 대부분 다 그다음부터는 찾아서 하세요. 당연히 언제든 저희한테 오시면 한국말로 다 다시 설명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매 학기마다 과목 수강 신청하기 전에 저 말고도 또 다른 한국 그 선생님들이 좀 두 분 더 계시기 때문에 꼭 찾아오셔서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좀 항상 권유드리고 있거든요. 과목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솔직히 점수 잘 주시는 교수님까지 저희가 조금 찍어드릴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BC주 편입학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동부는 그러면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이건 BC주에만 있는 편입학 제도인데 어떻게 이게 동부로 호환이 되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BC주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과목이 100%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솔직히 못 드려요. 하지만 각각 대학마다 자기네 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편입받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U of T 페이지를 지금 이제 이그샘플로 보여드릴 건데요. 토론토 대학, 한국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찾으시는 대학 중에 하나가 토론토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 랭킹으로도 캐나다 랭킹으로도 1위가 토론토 대학, 두 번째가 UBC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이 토론토 대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제가 잠깐 또 실질적인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띄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학 과목, 소시올러지라는 과목을 알렉산더 컬리지로 이수했을 때 과거 U of T 토론토 대학에 편입이 된 기록이 있는가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BC주로 이제 저희 학교로 편입학 과정을 하기 위해 오신 학생분들한테 일지막으로는 일단 저는 BC주에 있는 대학 하나는 꼭 꼽으라고 해요. 왜냐면 그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일단 과목 확실히 100% 되는 거 먼저 다 찾아봐 드리고 토론토, 동부 또는 뭐 오타와 아니면 맥기 이런 식으로 다른 대학으로도 가고 싶으신 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달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학교마다 저희가 정보를 다 찾아보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2020년도에도 아시아 과목 201이라는 과목이 휴메니티 200이라는 과목으로 편입이 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세인트 조지 메인 캠퍼스로도 뭐 매스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된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목이 토론토 대학으로도 이렇게 호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역시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100%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BCG 같이 보장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나왔다면 거의 99% 정도, 90%? 제가 99%하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95% 정도는 제가 지금까지 도와준 학생분들 중에 크게 문제 없이 가지고 또 가신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레터. 예, UOT로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다라는 거. 사실 어느 학교에서도 그것도 한국인 담당자가 홍보를 할 수는 있고 입학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학교에 무슨 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갖고 가야 되고 언제까지 채워야 되고 데드라인은 언제고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것까지 한국말로 매 학기마다 준비를 해드리는 학교는 제가 정말 자부하는데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편입은 정말 저희 학교 오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토론토 대학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설명들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네이버 블로그도 또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BCG를 벗어난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저희가 조금 보장이란 단어는 좀 쓰기는 조금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냐면 언제든 학교 측에서 약간 규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보아온 이 기록과 제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역시나 대학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문제 없이 저희 학교에서도 뭐 토론토 대학이라던가 알버타 대학, 그다음에 그 뉴파운드랜드에 있는 뭐 메모리얼 유니버시티라던가 마니토바 대학, 캘거리 대학 등 외 다수로 굉장히 많은 학생분, 한국 학생분들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대학들은 한국 학생분들이 다 다른 주로도 편입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그럼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동부 쪽에 있는 컬리지들에서 4년제 대학으로 왜 못 넘어가지? 못 넘어가세요. 토론토에서 지금 여기 아까 대학 리스트 찍어보시면 토론토 컬리지는 일체 이름이 안 나와요. 서부 컬리지들은 나오는데 동부 컬리지는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서부 컬리지와 토론토 쪽, 동부 쪽에 위치한 컬리지들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목의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요. 4년제는 아카데믹한 과목으로 진행이 돼요. 저희는 아카데믹한 과목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2년제 컬리지예요. 근데 동부 쪽에 위치한 거의 대부분의 컬리지들은 직업훈련,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약간 전문직에 해당하는 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4년제 아카데믹한 과정하고 호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 컬리지에서는 편입이 안 되고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이수하셔서 1학년으로 입학하시는 게 좀 더 보편화가 되어 있다면 서부에서 오시게 되시면 심지어 서부 컬리지인데도 불구하고 커리큘럼은 대학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호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따가 혹시 더 이게 좀 이제 많이 복잡하잖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 끝나고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의 컬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솔직히 한국 학생분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컬리지는 5손가락 안에 솔직히 꼽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편입, 대학을 입학, 아니면 편입, 명문대로 진학하시려고 하시는 학생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를 지금 선택해주세요. 특히 한국 학생분들은 대부분이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왜인가? Why 알렉산더 컬리지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UBC나 SFU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정말 높은 편입률을 자랑하는 컬리지가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 자체 입학 조건이 그 어느 컬리지보다 훨씬 더 플렉시블, 좀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점수가 없어도 또는 내가 뭐 수학 점수가 낮던 영어 점수가 낮아도 저희는 영어 준비반 과정까지 모든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도 심지어 19세가 넘으셨다면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신 분들도 저희 학교는 입학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편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저희 학교에서는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렇게 다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 캠퍼스 이제 곧 코로나도 이제 백신도 점점점 이제 상황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꼭 컬리지에서 만나 뵙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컬리지는 BC주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밴쿠버와 버나비라는 대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도시 자체가
서로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하죠. 여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라고 할 텐데 여기는 지상철이라고 하고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스카이트레인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고요. 통학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저희 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로케이션만 선택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월수금은 다운타운에서 듣고 화목은 번화비에서 듣고 싶어. 가능하세요. 오전에는 다운타운에서 듣고 오후에는 번화비에서 듣고 싶어. 가능하세요. 그래서 원하신 위치에 편한 또는 내가 원하는 교수님이 있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도 충분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위치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다른 컬리지에도 비교해서도 유학생분들께는 저희가 가장 좀 이제 저렴한 단어는 좀 제가 쓰기 싫은데 제가 저렴한을 썼네요. 좀 이렇게 약간 경제적인 학비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저희는 학기가 4개의 학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을 학기 9월에서 12월, 겨울 학기 1월에서 4월은 다른 학교와 똑같아요. 근데 그 긴 캐나다는 여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봄 학기와 여름 학기를 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3개의 정규 학기와 하나의 계절 학기로 4학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빨리 난 크레딧을 이수해서 가장 단기간에 3학년으로 편입하고 싶다? 가능하세요. 반대로 난 좀 공부가 어렵고 GPA를 최대한 높이 올려서 왜냐하면 대학을 편입하시기 위해서는 높은 GPA를 이수하실수록 당연히 합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GPA를 내가 관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과목을 한꺼번에 들으면 걱정된다. 근데 4학기이기 때문에 세 과목만 들어도 이미 정규학기 세 학기에 9과목이 이수가 되셔서 아까 필요한 8과목 24학점 이미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이 학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솔직히 저희 학교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저희 학교에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 합격률을 높여주는 하나의 더 부서가 있는데 바로 WLC라고 해서 Writing and Learning Center예요. 이게 전 과목, 무료, 과외, 튜터, 그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학교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영어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 경제면 경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화학이면 화학, 바이올로지, 생물이면 생물, 또는 심리학이면 심리학, 사회학이면 사회학, 과목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료 튜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과외 선생님하고 약속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1대1로 짧게는 1시간에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한 번의 미팅 때는 그렇게 과외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전혀 리밋이 없어요. 한 번에 받으실 때는 1시간이라는 리밋이 있지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이런 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모든 과외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외를 제공해드리는 분들이 그냥 튜터분들, 피어 튜터의 학생한테 과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수님 또는 거의 교수님과 같은 레벨의 그 교수님의 어시스턴트 분들이시라던가 정말 과외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그 퀄리티가 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이 과외센터에 가르쳐드릴 수 있도록 하이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 높은 공부를 따로 1대1로 더 서포트를 받으시면서 학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농담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Writing and Learning Center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받기 시작하시면 한 번만 가신 분은 절대 없어요. 졸업 편입할 때까지 시험 때면 시험 때 아니면 무슨 그 과제 제출해야 되면 과제 제출할 때마다 약속 잡고 과외 가서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정말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세한 이런 편입 플랜이라든가 과목 플랜이라든가 편입 시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한국말로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컬리지는 이 BCG 캐나다 전체 통틀어서 아마 저희 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정말 자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액티비티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저희 액티비티 진행은 해요. 하지만 이제 조만간 코로나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컬리지에 비교해서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라던가 발론티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모든 학과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과는 점수만 잘 받으시면 편입이 가능하신데 경영, 특히 UBC 경영은 액티비티 써셔야 되시고요. 어떤 발론티어를 했었는지 그것도 캐나다 안에서 이런 거 기록을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달성을 해드리고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내가 스스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역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긴 제가 적지 않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자체 학생 그 스튜던트 워커를 하이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부서도 하이어 한 적 있고요. 라이브러리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리셉션. 학생분들 정말 페이 다 해드리고 그것도 공부 스케줄 절대 지장 가지 않게 저희가 수많은 학생분들 하이어를 해서 일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뿐 역시 이런 부분들이 편입을 하실 때도 도움되시고요. 졸업을 하시고 나중에 잡을 잡을 때 캐나다에서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저희 학교 자체 내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교수진과 교직원, 저희가 사립학교여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 교수님 UBC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고 BCIT 유명한 또 컬리지가 있는데 그 컬리지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이시고 SF에서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똑같은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서 다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에 관련 교육 그 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하나 또 문과를 나오신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간혹가다 이과로 좀 전과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학교 통하면 가능합니다. 프리과정, 사이언스 과정 딱 3과목, 많게 3과목, 적게 2과목만 하시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세하게 원하신다면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저희 학교 선택의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편입학에 대해서 거의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제 나머지 두 프로그램은 한 슬라이드씩밖에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일단 그래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과정 2년제 저희 학교 자체 졸업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오퍼해드리고 있는 전공으로는 인문학이랑 인문경영, 경제, 심리, 사회학, 과학 그리고 곧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도 이제 오퍼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과정을 졸업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공립 어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3년 졸업하신 후에 최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3년 포스트 그래주에이션 워크 퍼밋이 신청 가능하시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내가 합법적으로 공부를 풀타임으로 하시고 계신다면 파트타임으로 20시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스케줄된 브레이크, 여름학기 때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좀 쉬고 싶어? 그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으세요. 또 예를 들어 젊은 부부분들께서도 간혹가다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는데 한 분이 저희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면 상대 배우자분도 역시나 동반 배우자 워크퍼밋 신청도 가능하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떠한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똑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다른 컬리지보다 제일 큰 장점, 특히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학교에서보다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거를 먼저 졸업하시고 3년 포스트 그래주에이션 워크 퍼밋을 신청하신 다음에 영주권 신청이 되시잖아요.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4년제로 3학년 편입을 그 후에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주권자로서 4년제로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비가 아까 5만 불, 4만 불 하던 학비가 거의 8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영주권자가 됨과 동시에. 그만큼 학비도 절감도 더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이제 길은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졸업도 해야 되고 3년 포스트 그래주에이션 워크 퍼밋도 받아서 일도 해야 되고 영주권 취득까지 시간은 걸리니까. 하지만 실제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졸업하시고 나서 일하시고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최근에 UBC로 편입하신 학생분도 계세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영어, 대학부설 영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낮은 영어 레벨도 ESL 과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많은 영어 과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빼고 좀 저희 학교만의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두 개의 EAP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영어가 그러니까 098에 해당하는 IELTS 점수를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IELTS 기준 한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분화 점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대략적인 총괄 점수로는 5.0 정도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099에 해당하시는 레벨 마지막 EAP 대학교 그 영어 과정반으로 가장 마지막 레벨은 IELTS 기준 5.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IELTS 6.0, 라이딩도 6.0 있으신 저희 본과 과정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 영어가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 학교 EAP를 들으시면서 진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 내가 영어가 본과 과정으로 바로 입학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어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최대 대학교 과목 2과목에서 3과목까지도 함께 이수가 가능하세요.
당연히 영어 레벨이 낮은 공급할 때는 모든 과목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뭐 수학이라던가 좀 약간 암기로 좀 주된 과목이 있다면 심리학 중에 굉장히 암기가 많은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어떤 대학 과목이 내가 이 레벨 때도 들을 수 있으면 같이 추가로 하셔서 어느 학교보다 빨리 본과 과정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공부고 과정은 거의 대학교 본과 과정 바로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과목들이 열리니까 최대 3과목까지도 이 공국이라는 영어 과정을 공부하면서 같은 학기에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도 내가 편입을 빨리 준비하고 나의 졸업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거 또 역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은 일단 거의 대략적으로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나름 열심히 좀 중간에 버벅도 되긴 했지만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모든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하시는 꿈을 이루실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 지금 지난 5월에 시작을 하셔서 솔직히 한 번도 정말 대면으로 만나뵈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참 많이 했던 학생분들이 벌써 UBC 지원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2021년도에. 이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비용, 교통비용 및 굉장히 많은 비용을 역시나 동시에 절약을 하시고 원하시는 꿈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밴쿠버에서 대부분의 유학생분들의 한 달 생활비가 대략 120만 원 정도라고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1년으로 따졌을 때 한 대략 1,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주거 비용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더 절약하고 내가 대학을 편입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또 이 시대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가끔가다 정말 대면 수업을 할 경우 내가 원치 않는 학생 스타일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난 얘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참여가 가끔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뮤트를 본인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때는 이렇게 뮤트를 좀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의 질이나 그런 정보를 받기 좋고 역시 참여도도 굉장히 높다는 것도 부모님도 옆에 계시잖아요. 미스하실 수가 없죠. 수업 참여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 비용이라던가 자가격리 같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도 지금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역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셨다고 해서 학점이 인정이 안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대학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 때에는 내가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PGWP 3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워크퍼밋 신청 가능하게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옛날에 50%까지만 된다고 했는데 아주 최근에 그냥 이 상황에는 괜찮다까지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 공부가 끝나서 이제 열면 당연히 오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때 끝났다 그럼 바로 PGWP 신청해서 내가 올 때 난 바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이 만약에 더 메인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교는 특히나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대 스케줄을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막 시작한 과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많은 그 시간대 스케줄을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업 참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 또 한시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인정되는 듀오링고라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이게 토플이나 IELTS에 비해서 조금 더 훨씬 수월해요. 점수 따기가.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나 계속 받진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듀오링고 받고 있고 역시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더 낮은 점수로 저희 학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험 자체가 학 비용도 좀 더 훨씬 그 IELTS나 토플에 비해보다 훨씬 낮기 좋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도 듀오링고라는 영어 시험도 하나의 찬스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일 큰 장점. 최근에 대학교 그 합격 GPA를 조금 낮췄어요. 이 코로나를 반영해서
예전에 특히 이거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학교 웹사이트가 한 중에 하나가 SFU예요. UBC는 그걸 보여주지는 않는데 합격 저희가 이제 GPA 들은 거 보면 대충 알기 때문에 근데 SFU는 아예 딱 명시를 해놨어요. 많이 낮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SFU를 꿈꾸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큰 기회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기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회가 이거 누가 저한테 알려준 문구예요. 저도 제가 직접 찾은 문구는 아니고요. 근데 너무 약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프레젠테이션에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정말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기회를 자꾸 미루는 것보다 이래서 안 할래. 아니야 지금 이게 불안해서 안 할래. 이런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나한테 지금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구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이렇게 제가 좀 말이 조금 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한국말을 많이 쓰지를 않다, 그러니까 쓰기는 쓰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쓰지 못하니까 단어가 조금 짧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갖고. 그래서 한국 단어 선택이 좀 제가 좀 잘 못됐다면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긴 프레젠테이션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분들 다 끝까지 건강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부터 답변 드릴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하셔가지고 좀 약간 당황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Q&A가 5개가 있는데 네, 클로징 멘트를 죄송해요. 하셔가지고 되게 좀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너무 제가 얼마큼 했는지 모르세요. 너무 말을 갑자기 빨리 한 건 아닌지 제가 죄송해가지고. 네. 근데 네, 목소리 되게 쏙쏙 꽂히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네. 이제 첫 번째 네. 질문은 네네. 이번에 수능을 친 학생인데요. 네. UBC에서 비즈니스 전공을 목표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학점이 나와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성적은 절대평가인가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대학교 한 학기를 들으면 이것도 학점이 인정이 되나요? 네,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고등학교 성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 오셔서 8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상을 입수하시게 되시면 저희 학교 컬리지 점수로만 UBC 경영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으신데요. 대신 학점이 요구되는 학점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조금 낮아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과거 제가 재작년에 봤던 사례를 하면 그러니까 대학교의 총점 GPA는 4.33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점이 4.33 기준이에요. UBC 경영을 들어가려면 3.5 이상은 있으셔야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3.3인 학생분이 붙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대신에 UBC와 제가 조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UBC라는 곳에도 경영학 가장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교이긴 한데 UBC 경영학부가 있고 SFU에도 BD 스쿨이라고 해서 경영학부가 있어요. 신기하게 BD 스쿨은 GPA 평균 3.33만 이상만 있으면 개런티 합격이에요. 그리고 퍼스널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점만으로도 SFU는 BD 스쿨을 가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UBC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도 점수에 관계없이 내가 4.33 만점에 4점을 갖고 있던 4.33을 갖고 있던 점수와 관계없이 자기소개서를 만드셔야 되시고요. 그 자기소개서 안에는 제가 아까 아마 프레젠테이션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캐나다 안에서 했던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교 측에서도 한국에서든 캐나다에서든 했던 액티비티라던가 발룬티어 경력이라던가 또 이 부분을 프루브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연락처까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는 그 버추얼 인터뷰라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서밋하고 맨 마지막에 클릭을 하시면 갑작스러운 질문이 떠요. 그럼 그 질문에 30초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고 50초 동안 답하면 자동으로 서밋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상 질문들 몇 개를 뽑아놔서 연습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자기소개서랑 이런 거 작성하셔서 같이 넣으시면 UBC 합격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교가 오픈되어 있었을 때 학생 활동도 많이 하고 저희 학교 심지어 저희가 정말 페이까지 다 해드리면서 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경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만 UBC 경영만은 이런 좀 추가적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조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 한국에서 한 거.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어요. 저희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먼저 그거를 채점을 한번 이발류에이션 해봤어요. 이 과목 우리 학교 알렉산더 컬리지의 이 과목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저희는 인정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과목이 근데 UBC 경영을 편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저는 오시면 무조건 그 필요한 과목을 저희학교에서 다시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이 과목을 저희는 인정했지만 UBC가 저희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아까 BC 트랜스퍼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알렉산더 컬리지 여기 나와 있어. 여기서 이수했구나. 오케이, 우리가 인정해줄게. 받아줄게가 자동으로 돼요.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받아준 과목은 트랜스크립트에 나와요. 트랜스퍼 크레딧이라고. 트랜스퍼 크레딧.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저희도 받아줬다라는 게 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한 게 아니네. 우린 다시 채점할 거야. 그러면 다시 한국에서 모든 성적표 띄시고 영어 번역하셔서 UBC에 다시 채점 부탁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UBC에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필요한 과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편입이 필요한 코어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인 요건들은 절대 저희가 아무리 인정해줬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신 것보단 다시 저희 학교에서 이수하시기를 좀 더 저희는 추천드리고, 가져가신 사례가 꽤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저희 학교에서 보장을 못 해드리고 다시 UBC로 저희 학교에서 편입 신청하실 때 나는 한국에서도 대학을 다녔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다고 신고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쪽 UBC에서 성적표랑 영어 번역 다 다시 보내줘 해갖고 채점한 다음에 자기네가 몇 개 인정해주고 몇 개 안 해주고라는 답변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저희 학교로 먼저 트랜스퍼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설명이 조금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네요. 설명 충분히 됐어요. 완전 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가지고 네. 있는 학점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정도만 그렇죠. 알고 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럼 그래서 다음 편입에 질문은 네. 대학교 편입을 위한 TO가 따로 있나요? 대학교마다? TO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한테 공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이번에는 몇몇 뽑는구나, 몇몇 뽑는구나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GPA 평점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들의 GPA가 낮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유학생의 수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룸이 늘어났다라는 거라서 그들도 GPA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 수를 채우려면. 하지만 그 수를 저희에게 공개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GPA는 높을수록 항상 안전합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 편입이라는 걸 캐나다인들도 컬리지를 통해서 많이 하나요? 그리고 알렉산더 컬리지의 국적 비율도 궁금합니다. 네, 캐나다인 분들은 솔직히 저희 학교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거의 유학생분들이 다수 90% 정도 되는 학교예요. 이유인즉슨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 학교의 학비는 유학생분들에게 그 어느 학교보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어포러블한 학비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반대로 저희는 캐나다에서 볼 때는 사립학교잖아요. 저희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캐나다 사시는 분들에게는 학비가 그 어느 심지어 UBC보다 저희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학비를 내고도 당연히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 이유 중은 당연히 이 학점 관리라든가 학점을 이수해서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다시 편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 계시고, 솔직히 아까 제가 다시 간다는 얘기를 저도 보면 튀어나온 게 진짜로 이런 케이스는 많아요. UBC를 다니다가 학고를 먹어서 밖에서 다시 크레딧을 이수해서 들어가야 될 경우, 저희 학교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 와서 다시 이수하시고 돌아가신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캐네디안 분들도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편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를 바꾸시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학교 설립 목적 자체가 유학생분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 유학생분들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공립학교를 갔을 때 점수를 딸 때 아무리 아까 한 분이 질문하시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대부분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여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교수님분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립으로 가시게 되시면 내가 경쟁해야 되는 모든 학생들의 상대가 거의 대부분 캐네디언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절대평가라 하지만 그들과 비교가 안 될 수는 분명히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나만 만약에 액센트가 있으면 다 플루언트 정말 다 이렇게 막 유창한 분들이 얘기할 때 질문 하나 하기도 어려운 분들 굉장히 유학생분들 중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나와 비슷한 다 유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익숙해지시고 과외를 배우시면서 대학을 가시게 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그만큼의 교육 레벨까지 업그레이드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의 질도 역시 그 점수 받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국인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비율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생 수가 1년으로 따진다면 한 4,000명 이상의 학생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1년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인 학생 수가 대략 한 250명 정도 10%가 안 돼요. 네, 정도 되는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요. 과거에는 10%였는데 좀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 그 학기마다 등록하는 수를 저희가 얘기를 해준다면 대략 각 학기마다는 대략 2,500명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한국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 분이 공부를 하시고 계신데요. 국적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이 굉장히 달라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렇게 학생이 많은데 왜 UBC를 아까 100몇십 명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지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적마다 원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르세요. 솔직히 편입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는 국적은 정말 거의 딱 두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 중국 국적. 요 두 분들은 거의 편입학으로 하시고요. 2년제를 졸업하고서 PGWP 아까 말씀드린 3년 포스트그래듀에이션 워커밋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이라던가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모든 학생분들은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생분들도 희한하게 편입보다는 졸업을 하시고 일을 먼저 하시길 원하세요. 또는 요즘 솔직히 캐나다엔 어디 가나 인디안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신 학생분들 수가 파퓰레이션 자체가 좀 인구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많기도 한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2년제 과정을 졸업하고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적으로 넘버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원하는 정도가 달라서 한국인 학생분들은 대략 1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아까 영상에 한국 학생들 후기가 있었는데 네. 다들 영어를 되게 잘하시던데 컬리지를 네네. 통해서 캐나다에 처음 하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ESL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 30%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는 학생분들 중에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젊은 학생분들이 점점 영어를 좀 더 잘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30% 정도는 어느 정도 영어를 그래도 많이 하시고 오신 분들이 좀 되고요. 70%는 저희 학교의 영어 과정이라던가 어학원을 통한다라던가 이렇게 정말 밑에 레벨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중간 단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세요. 근데 모두가 준비해서 오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수는 훨씬 더 적긴 한데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은 제가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지 4년제를 나와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비율까지 왜냐면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편입을 하고 가신 후에의 학생들은 그분들 스스로가 저를 그리워해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아는데 저랑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도 가셔서 또 이렇게 안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그 확률까지는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랑 연락을 닿고 있었던 모든 학생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3년 포스트그래듀에이션 워커밋 받아서 취직하시고 영주권까지 취득을 거의 대부분이 하셨어요.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대학 나오고 나서 너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또는 취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좀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들 하죠. 대부분들 문제 없이 3년 포스트그래주에이션 어플 신청도 하시고 이민 그 성공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대학교 공부, 대학교 좋은 대학만 나왔다고 캐나다는 잡을 잘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국으로 가실 때는 그 대학의 이름이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정말 살아가실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 어떠한 일이라도 경험을 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게 있다라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이 누구나 잡도 잡으시고 영주권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경험에서도 그런 게 네. 의외로 졸업한 후에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을 또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 또 가족분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딱 오자마자 대학교를 좀 결정하실 때, 저 UBC가 이게 날까요? SFU가 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질문 중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확률이 얼만큼이고 남아있길 원하는 확률이 얼만큼이냐라는 것도 전 꼭 물어봐요. 그것도 언제나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갈 확률이 높다면 저는 UBC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캐나다에서 사실 거라면 꼭 UBC 아니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캐나다에서는 그 꼭 대학 그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학교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캐나다의 코로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학교를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어, 한국에 비교하자, 한국이 그래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저는 좀 그 굉장히 뉴스 볼 때마다 요즘 좀 더 늘어나긴 했었지만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솔직히 가끔 나도 이럴 땐 한국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 특히 가장 가까운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캐나다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게 조금 슬픈 소식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믿을 만한 그리고 마음을 놓으실 수 있는 소식이 될 수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많은 해외 유학생 분들이 캐나다를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증명하셔야 되세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입국하기 전에 3일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서 네게티브라는 거, 음성이다라는 것을 꼭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자가격리 호텔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요. 3일 동안 있으셔야 되는. 그 호텔에서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 이후에 14일 동안 또 다시 테스트를 받으실 거고 그 결과가 나오시고 나시면은 또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좀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변에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에 비교하면 수가 훨씬 적고요. 특히나 밴쿠버가 정말 많이 적어요. 유학생이나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부 토론토나 다른 데랑 비교해서 여기가 하루에 한 지금 몇백 명이나 한 300명? 아니 500명이었나? 아니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테스트도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 사실 딸이 있는데 딸은 학교를 다 모두가 나가요. 근데 이 대학교들, 컬리지하고 대학교들은 현재 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부터 킨더가든까지는 모든 학교가 열어서 무조건 맨데토리로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질문은 네. 다 끝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학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자신 있게 좀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학생분들 다 성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학교예요. 진심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말고도 또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또 이 상담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학생들 도와주려고 저희 학생들 붙으면 막 소리 지르고 와! 이러고 이메일도 막 정말 난리가 나요. 그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학생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학교이고 누구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학교이니까 만약에 해외로 간다라는 거 나 아무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막연함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특히나 저희 학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걱정하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학교에 이과 될래나 이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더라도
그런 부분 저희 쪽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종로 유학원 분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한국말로 쫙 설명해서 이메일도 보내드릴 수 있고 원하시면 이렇게 1대1 줌으로도 저희가 만나서 따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시간 20분 동안 웹세미나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알렉산더 컬리지의 그리고 캐나다 컬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UT나 UBC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 시스템 그대로 캐나다에 갔을 때는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년제 컬리지를 감으로 해서 학업적인 지원과 영어적인 지원 그리고 진로 지도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장점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웹세미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에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 웹세미나 끝나고 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Q&A라는 게 있는데 네. 메일 저기 주소 답변을 알려주세요. 해주시면 돼요. 저기요. answer live로 하면 될까요? type answer 하면 되겠구나. 네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웹세미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종로유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 바른 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